믿기 힘든 일이 북극에서 벌어졌습니다. 영하 45도의 극한 환경에서 모든 첨단 장비가 작동을 멈췄지만 단 하나의 장비만이 끝까지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산 기술이었습니다. 어떻게 한국 기술이 극한의 상황에서 생명을 구했는지 러시아 우주기술회사 전략기획자가 직접 겪은 충격적인 실화를 지금 공개합니다. 저는 알렉세이 페트로프, 러시아 민간 우주기술기업 코스모테크의 전략기획실 책임자입니다. 지난 겨울, 제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평소라면 책상 앞에서 수치와 그래프를 분석하는 일상이었겠지만 특별한 임무가 저를 북극의 혹한 속으로 이끌었습니다. 그해 겨울, 북극은 그 어느 때보다 사나웠습니다. 기온은 영하 45도까지 떨어졌고 바람은 마치 거대한 맹수처럼 우리의 천막을 흔들어댔습니다. 우리 팀은 다가올 우주 탐사를 위한 최첨단 통신 장비와 에너지 시스템에 극저온 내구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실험 시스템은 러시아 기술과 중국산 부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직접 선정한 중국계 대기업의 통신 모듈이었습니다. 공식 성적서에는 영하 30도에서 8시간 안정적 작동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는 현실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둘째 날 새벽 모든 것이 한순간에 변했습니다. 통신이 끊겼습니다. 외부 전력선이 먹통이 되었습니다. 내부 배터리는 급격히 방전되고 있었고 기지 내부 온도는 위험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순간 젊은 엔지니어 이반이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직 신호가 있습니다. 여기 삼성 모듈이 살아있어요. 그 장비는 정식 테스트 목록에 없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호기심에 이끌려 비공식적으로 가져온 삼성전자의 산업용 통신 장비였습니다. 출발 전 회의에서는 왜 굳이 한국 제품을 가져가느냐는 눈총까지 받았던 물건이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동료들의 시선이 그 작은 장비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장비 하나가 우리와 죽음 사이에 놓인 유일한 달이라는 것을요. 삼성 모듈은 극한의 상황에서도 끝까지 신호를 유지했고 덕분에 우리는 구조 요청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구한 건 화려한 스펙이나 거대 기업의 명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작동하는 한 나라의 기술 철학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 새겨진 문장이 있습니다. 극한의 순간에도 꺼지지 않는 기술만이 진정한 기술이다. 셋째 날 새벽 기지는 이상한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디지털 시계는 멈춰 있었고 전력 패널의 표시등들은 모두 꺼져 있었습니다. 난방 시스템이 작동을 멈추자 실내 온도는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때때로 금속이 수축하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죠. 예비 배터리로 전환 시도 중입니다만 충전 자체가 안 됩니다. 파벨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그가 가리킨 배터리는 중국산 셀로 구성된 최신형 시스템이었습니다. 영하 30도까지 작동한다는 보증서가 붙어 있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온도계는 이미 영하 42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통신 백업 시스템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더욱 암울한 소식이 뒤따랐어요. 주 통신망은 물론 예비용으로 설치한 중국제 LTE 장비까지 모두 작동을 멈췄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고립되었죠. 창밖으로는 눈보라가 광기 어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금속 선반 위에 놓인 작은 플라스틱 케이스를 바라보았습니다. 삼성 산업용 통신 테스트 키트라는 라벨이 붙은 그 장비는 처음부터 비교 분석용으로만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저것을 시도해 봅시다. 제 말에 동료들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서둘러 움직였습니다. 손가락이 얼어붙을 듯한 추위 속에서도 커넥터를 정확히 연결하고 전원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부팅 중 모듈 활성화 중입니다. 그 말과 함께 실내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몇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니터에 작은 초록색 불빛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신호 감지됨. 구조 요청 전송 가능합니다. 안톤의 외침에 기지 내부는 순식간에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안도감, 놀라움, 경외감, 그리고 어쩌면 부끄러움까지. 우리는 모두 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생명의 끈이 되는 순간을. 20분 후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구조 헬리콥터가 접근 중이라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삼성 모듈을 응시했습니다. 작은 초록불이 여전히 규칙적으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심장처럼. 기지는 다시 활기를 찾았지만 제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영원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모스크바로 돌아온 첫날, 저는 아직도 북극의 한기가 뼛속까지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구조된 안도감보다 더 강렬했던 건
그날의 침묵과 그 침묵을 깬 한 줄기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모든 실험 로그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온도, 습도, 전력 흐름, 통신 지연 시간, 배터리 효율 등 모든 지표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세 종류의 통신 시스템을 비교했습니다. 러시아 단파 위성통신, 중국 LTE 모듈, 그리고 삼성 산업용 통신 키트.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러시아 장비는 영하 35도에서 패킷 손실률이 70%를 초과했습니다. 중국 모듈은 영하 40도에서 부팅 성공률이 2.4%에 불과했고 통신 지연이 45초를 넘었습니다. 반면 삼성 모듈은 영하 43도에서도 98.7%의 안정적인 신호 강도를 유지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화면을 응시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설계 철학의 차이였습니다. 누군가는 작동만 하면 된다라는 목표로 누군가는 끝까지 작동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만들었습니다. 배터리 분석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발견되었습니다. 주 전력원이었던 중국산 리튬이온 배터리는 영하 38도에서 완전히 셧다운되었습니다. 하지만 비교용으로 가져갔던 LG에너지솔루션의 EV 배터리 샘플은 영하 40도에서도 제한적이나마 충전이 가능했습니다. 실험실 창밖으로 모스크바의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대학 시절 교환학생으로 지냈던 서울을 떠올렸습니다. 지하철이 분 단위로 정확히 도착하고 24시간 편의점과 빠른 인터넷. 그때는 그저 편리한 나라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이라는 이름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바둥대던 그 순간, 침묵 속에서도 의연히 빛을 내던 기술, 자신을 과시하지 않지만 약속을 지키는 장비, 무게는 가볍지만 믿음은 무거운 한 나라의 이름. 제 마음속에서 문장 하나가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은 선택사항이지만 신뢰는 결과다. 보고서 제목을 극지실험 통신전력 시스템 평가에서 작동한 단 하나 신뢰 기반 기술 분석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비 평가를 넘어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의 시작이었습니다. 보고서 제출은 폭풍전의 고요함 같았습니다. 작동한 단 하나 신뢰 기반 기술 분석, 이 제목만으로도 충분히 파격적이었습니다. 내용은 철저히 데이터 중심이었지만 마지막 한 줄에만 제 소신을 담았습니다. 본 보고서는 장비의 순간적 성능이 아닌 생존 상황에서의 신뢰도와 그 신뢰를 가능케 한 설계 철학에 주목한다. 이틀 후 본사 전략실 회의장. 10명의 부서장들이 원탁에 둘러앉았고 제 보고서는 즉시 논쟁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한국 장비라니 페트로프? 군사 목적도 아닌데다 우리의 주력 파트너는 중국이네. 기술부 책임자 니콜라이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딱딱하게 말했습니다. 물론 중국산 장비의 실패는 인정하지만 한국, 이건 우리 회사의 전략적 방향과 맞지 않아. 국제협력부의 세르게이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저는 감정을 누르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전략이 아닌 생존에 관한 것입니다. 한국 장비들은 스펙상으로는 결코 최고가 아니었지만 실제 극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작동했습니다. 특히 영하 40도 이하에서는 오직 삼성과 LG 장비만이 생존선을 유지했습니다. 니콜라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우연의 일치를 가지고 한국과 전체를 신뢰하자는 건가요? 회의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구석에서 현장 팀장 블라디미르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그곳에 있었네, 니콜라이. 모든 게 죽은 듯한 침묵 속에서 하나의 신호음만이 살아있었어. 그 소리가 어떤 의미였는지 자네는 모를 거야. 회의실은 다시 침묵에 잠겼지만 그 정적 속에는 이전과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비 선택을 넘어선 지정학적 고려였습니다. 한국은 서방 진영의 일원이었고 러시아는 현재 그들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제 보고서는 그 사이에서 국적이 아닌 작동하는 기술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복도에서 젊은 연구원 안드레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제 동생이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한국의 시스템은 정말 정확하다고 해요. 기차, 버스, 인터넷, 병원. 모든 것이 약속한 대로 작동한다고요. 저는 이 보고서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밤 텅 빈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아무도 몰랐겠지만 저는 단순히 장비의 우수성을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 기술이 왜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는지, 그 철학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제 안에서 확신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말하지 않아도 증명하는 기술이 있다. 공식 루트가 막혔다면 비공식 경로를 찾아야 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행 출장을 신청했습니다.
표면적 목적은 중앙아시아 부품 유통망 조사였지만 실제 목표는 그곳에 있는 한국 기업의 지사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산업용 장비 파트너 사무소는 예상보다 소박했습니다. 알마티 외곽의 작은 건물, 5명 정도의 기술자들이 묵묵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예고 없이 방문했음에도 그들은 놀라운 침착함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기술 담당 김동현 부장과 마주 앉았습니다. 단정한 모자 아래 차분한 눈빛, 정중하면서도 군더더기 없는 말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테스트했던 통신 모듈입니다. 아르한 겔스크 실험에서 영하 43도에서도 유일하게 작동했습니다. 김 부장은 잠시 놀란 듯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 장비는 영하 45도까지 내부 테스트를 반복했습니다. 우리가 공식 스펙을 낮게 표기하는 이유는 과장된 약속보다 예상 이상의 성능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현대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태도였습니다. 당신들 장비가 생명을 구했습니다. 모든 것이 멈췄을 때 유일하게 작동했어요. 그는 대답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잠시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사람을 중심에 두고 설계합니다. 단순한 답변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성능의 기술이라도 사람을 위한 배려가 없다면 진정한 가치를 가질 수 없다는 것. 왜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하나요?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먼지 한 톨이 누군가의 통신을 끊을 수 있고 나사 하나가 누군가의 안전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그해 겨울, 두 번째 북극 실험이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공식 장비 목록에는 여전히 러시아, 중국 합작 시스템이 등재되어 있었지만 실제 장비에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알마티 지사의 도움으로 헝가리를 경유해 특별 배송된 한국 장비들이 비공식 테스트 유닛이라는 이름으로 탑재되었습니다. 삼성전자의 통신 모듈, LG에너지솔루션의 저온 배터리, 그리고 경동나비엔의 극지용 난방 시스템까지. 관리자급 참여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실험의 생존자들에게 이것은 암묵적 동의였습니다. 영하 41도. 첫날 밤 예상대로 주 전력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일부러 한국 장비들을 가장 마지막에 작동시키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테스트가 아닌 신뢰에 대한 극한의 도전이었습니다.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삼성 모듈은 지연 없이 통신 신호를 주고받았습니다. LG 배터리는 11시간 연속으로 안정적 전력을 공급했습니다. 경동나비엔 히터는 실내 온도를 18도로 유지하며 온도 편차를 1도 이내로 제어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이건 공식 스펙을 훨씬 넘어서는데. 시베리아 출신 기술자 드미트리가 한숨 섞인 감탄을 내뱉었습니다. 장비 테스트는 72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온도, 습도, 바람, 진동 모든 변수를 극한으로 끌어올렸지만 한국 장비들은 성능 저하 없이 작동했습니다. 데이터는 냉정했습니다. 한국 장비들은 기존 시스템보다 모든 측면에서 34% 이상 향상된 성능을 보였습니다. 단순한 생존이 아닌 완벽에 가까운 작동을 유지했습니다. 모스크바로 돌아왔을 때 저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말없는 변화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회의록과 보고서에는 한국 기술이란 단어가 공식적으로 등장하지 않았지만 복도에서의 대화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 보고서를 무시하던 젊은 기술자 이고르가 부끄러운 듯 다가와 물었습니다. 혹시 한국 장비의 전체 시스템 구성도를 볼 수 있을까요? 학습 목적으로만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국제협력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중국, 러시아 협력을 강조해온 세르게이 부국장이 서울 출장을 신청한 것입니다. 공식 이유는 에너지 기술 교류 컨퍼런스 참석이었지만 실제 목적은 한국 기업들과의 접촉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김동현 부장의 연락처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김 부장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귀하의 기술을 직접 확인하러 갑니다. 진지한 방문자입니다. 김 부장의 답장은 간결했습니다. 환영합니다. 기술은 대화의 시작일 뿐입니다. 일주일 후 세르게이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복도에서 저를 만나자 평소와 다르게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장비의 품질도 인상적이었지만 그들의 작업 방식이 더 놀라웠어. 그 사람들의 눈빛에는 책임감이 있었네. 코스모테크 본사전략위원회 회의실. 이전의 어떤 회의보다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안건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차세대 극지 통신 및 전력 시스템 표준 채택. 회의 시작 전 사람들의 눈빛에서 이미 변화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제 보고서를 건성으로 넘기던 이들이 이제는 경청하는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위원장 마카로프 박사가 문서를 펴며 공식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과학기술부와 우주항공국의 권고를 검토한 결과 차세대 극지 탐사 장비의 핵심 시스템으로 다음을 채택합니다. 이어진 목록은 그 자체로 혁명이었습니다. 회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는 놀라움과 존중이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도 박수를 치거나 환호하지 않았지만 이것은 분명한 인정의 순간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선택은 항상 정치적 고려와 기존 관계에 기반했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순수하게 기술적 성과와 신뢰성이 결정적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회사 데이터 서버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코드가 올라왔습니다. 그 아래 핵심 장비 목록은 이제 한국 기업들의 이름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본사 강당, 전략부 연례 발표회, 차세대 극지 프로젝트의 장비 선정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한국 기술을 선택했느냐는 것입니다. 청중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술을 성능 수치로만 평가해왔습니다. 그러나 영하 43도의 절망적 상황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스펙이 아닌 실제로 작동하는 신호였습니다. 스크린에 실험 데이터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붉은색으로 끊어진 여러 선들 사이 단 하나의 초록색 선이 끝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삼성통신 모듈의 생존 기록이었습니다. 삼성의 통신 시스템은 약속을 지켰고 LG의 배터리는 끝까지 전력을 공급했으며 경동나비엔의 난방장치는 우리 몸을 따뜻하게 지켜주었습니다. 사진 한 장이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눈보라 속 기지의 모습, 그리고 작은 초록불 하나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완벽한 환경에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질 때 빛납니다. 신뢰란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가 아닌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을 때 그것을 믿을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청중석에서 세르게이 부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때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사람이 이제는 가장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것은 단순한 장비 교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관점의 전환입니다. 우리는 이제 화려함보다는 견고함을, 홍보보다는 증명을 선택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어떤 회사 로고도 없었습니다. 단지 한 문장만이 떠 있었습니다. 가장 강한 기술은 가장 조용한 기술이다. 첫 북극 사건으로부터 몇 달 후 새로운 탐사팀이 북극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저는 모스크바 관제센터에 앉아 실시간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기온은 영하 48도까지 떨어졌지만 모든 시스템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울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페트로프 씨, 김동현입니다. 북극 데이터를 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안정적이군요. 통화를 마치고 관제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스크바의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중 몇몇은 인공위성의 불빛이었고 언젠가는 우리의 장비도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제 책상 위에는 작은 통신 모듈 모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삼성 로고가 새겨진 그 작은 상자는 이제 제게 단순한 장비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념의 상징이었습니다. 기술이 단지 기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인간의 의지이자 약속이며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신뢰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묵묵히 증명해낸 나라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그 나라는 거창한 선전 없이도 자신의 가치를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극한의 상황에서 빛난 한국 기술의 이야기. 우수한 기술력으로 전 세계에 신뢰를 심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에 감동받으셨다면 댓글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 신호등이었습니다.